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40년이 넘은 44평형 구축 아파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기초적인 공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최대한 시공을 했고요. 총 공사 금액은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당한 금액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한번 디자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44평형 치고 정말 작은 현관이었어요. 일단 이곳에 되게 구조물 같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싹 철거하고 천장을 새로 치면서 이렇게 메이 원슬라이딩 중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신발장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정말 협소해요. 이게 과연 40평대의 아파트인가. 원래 수납공간 자체도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구조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납구조를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가면서 가장 넓게 보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쪽 방에 있는 붙박이장의 깊이가 90c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붙박이장의 깊이는 60cm면 충분하기 때문에 줄이고 이쪽에 신발장 수납 공간을 넣고 이렇게 벽이 이어지는 것처럼 깔끔한 느낌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신발장을 한번 보시면 일단 구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하부를 띄우고 이것을 전면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전면 거울이다 보니까 더욱더 넓은 느낌이 들겠죠. 일반 상업 공간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거울을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이 공간 또한 좁은 현관을 가장 넓게 보일 수 있고 특별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가장 넓어질 수 있는 효과, 바로 거울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어는 9mm 문선 도어, 그리고 스텝 도어, 히든 도어가 가장 많이 잘 사용되는 형태인데요. 이곳에 천장을 설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원래 견적에는 9mm 도어로 되어 있었는데 스텝 도어로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스텝 도어예요. 보시면 이게 9mm죠. 그리고 천장은 도배로 마감이 돼서 문틀 자체가 이렇게 큰데 문짝도 이렇게 큽니다. 보통 스텝도어는 이렇게 분절선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9mm 문선 도어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천장 안쪽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문짝도 끝까지 집어넣어서 이 거실 천정과 방 천정에 단차를 두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면에 딱 보면 도어가 일관되게 쭉 큰 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 자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관에 딱 들어오면은 정면에 우드에다가 전구색 간접 조명이 빛나면서 코지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포인트를 주었고요. 이 옆면을 보시면 액자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복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위에는 다운라이트 조명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면이 쭉 가면서 심심할 수 있으니 이렇게 다이닝룸까지 기역자로 꺾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이 같은 컬러로 조화가 됨으로써 평면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웅장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아트월이나 이런 거를 정면에만 하지 마시고 어떤 포인트를 주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감싸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었을 때 이 두 면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면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거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거실이 정말 좁았었죠. 그리고 우물 천장이 정말 작았고 천정고는 높은데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도 확장이 안 돼 있고 이 공간은 원래 있는 옹벽이다 보니까 털 수가 없었고요. 거실 사면에는 모두 기둥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조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넓어 보일 수 있고 가장 따뜻해 보일 수 있는 느낌, 바로 천정을 높이는 겁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둥식 구조다 보니까 천정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높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희 용태리어의 시그니처 천정이죠. 이렇게 2단 우물 천정을 시공을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2단 우물 천장은 직선으로 조명이 쐬지 않기 때문에 되게 따뜻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우리가 앉았을 때 이렇게 조명이 바로 눈에 쬐지 않아서 눈이 부시지가 않습니다. 은은하면서 따뜻하면서 층고가 높아져서 웅장한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우리 용태리어의 시그니처 2단 우물 천정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간에는 이렇게 LG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을 했고요. 이 공간 자체를 확장하면서 넓은 창호를 만들어서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고 어떤 레이아웃으로 짜냐, 그리고 벽뿐만이 아니라 바닥과 천장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아주 많이 바뀐 공간, 주방 및 다이닝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집 공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방에 있습니다. 원래 기존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창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창고처럼 되어 있어서 보조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요? 냉장고 2대에 수납 공간에서 문이 달려 있고 되게 답답한 구조였어요. 주방을 들어가 보시면 디귿자 구조로 아주 베이직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지만 모두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구획을 했냐, 일단 저희가 평면도를 보니까 이 창문 밑에는 다 철거가 가능하고 양 옆에 기둥만 철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 발코니 공간 자체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장고가 원래 이 공간에 있었는데 이 냉장고를 맨 좌측 벽 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발코니에서 보이는 통창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공간에 인덕션이 들어간다면 후드가 있어야 돼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배기를 옮겨서 개수대를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공간, 즉 기둥이 있던 공간은 너무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수납 공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일랜드를 설치를 했는데 이 기둥을 감싸는 아일랜드를 설치를 해서 이 실제 활용하는 공간은 조금 좁은 기둥과 기둥 사이겠지만 앞에서 봤었을 때 약 30cm를 더 늘림으로 해서 아주 긴 아일랜드, 그래서 균형이 잡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원래 있던 이 보조 주방 공간을 완전히 다 폐지를 해버리고 이 공간 자체에 아일랜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전자레인지라든지 쿠커, 그리고 밥솥장, 그리고 나머지 수납장들을 놓고 이 앞쪽 조금 남은 공간에도 수납 공간을 넣어서 이 공간 자체가 엄청 활용도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양쪽에 우드 필름을 넣어서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가지고 바닥에는 벽과 비슷한 베이지 그레이 타일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 컬러도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이 바깥에 통창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상당한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 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주방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통로로 만들었죠. 통로로 만들어서 개방감이 느껴지고 이 원래 있던 벽 자체에 냉장고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그만한 디귿자 창고 구조에서 아주 큰 기역자의 대면형 주방이 완성이 됐어요. 이 구조라면 44평형에서는 정말 완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다이닝룸까지 함께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 44평형 안 들어간 게 없다, 그 조그만 주방에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말 큰 냉장고 2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에어프라이어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코너 공간은 이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코너 공간도 살릴 수 있고 인덕션이 있고요. 그 밑에 2단 서랍, 그 안에 쪽서랍까지, 양념장, 중간에 콘센트나 핸드폰, 충전대, 그리고 개수대 밑에 수납 공간, 식기세척기, 아주 넓은 조리 공간까지 모든 게 빠지지가 않고 베이지, 화이트, 우드가 적절히 섞인 아주 따뜻한 주방 공간, 이렇게 완성되면 가장 완벽한 주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안방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 안방 밖에서 봤을 때 뭔가 바뀐 게 없나요? 원래 문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문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돼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방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벽에 붙박이장이 무조건 있죠. 그리고 정면이나 오른쪽에 침대가 있어요. 근데 그 붙박이장이 딱 보이는 거를 고객님이 정말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하면서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고, 원래 있던 문을 막고 이 왼쪽 벽을 털어서 문을 옮기고
이 나머지 공간에 붙박이장을 넣으면 문을 열었을 때 딱 침대만 보이는 그런 아늑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정면에 들어왔을 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침대 하나 그리고 협탁들만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오픈된 공간이 보이고요. 그 대신 이쪽 벽이 전체 붙박이장으로 바뀌었죠. 고객님께서는 서서 화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스탠드형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고, 수납 공간 모두 아주 알차게 넣었습니다. 상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즉 메인 조명을 껐었을 때도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욕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요즘 신축 아파트를 보면 욕실에서 센서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아주 약한 센서 등으로 간단히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센서 등을 만들었습니다. 상하부 간접 그리고 이렇게 샤워 부스 공간에도 LED 바 조명을 설치를 해서 다운라이트가 없이 충분한 조도 그리고 약간 고급 호텔 같은 느낌 그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역시나 저희는 조적 선반을 끝에서 끝까지 넣죠. 그리고 이 공간은 여닫이 도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욕실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도 조명이 이 공간의 가장 포인트인데, 상하부장에 간접 조명만을 넣어서 약간 은은한 느낌을 들게 했어요. 이 공간 자체라도 충분히 거울이 보이고 이를 보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 또한 이렇게 조적선만 쭉 하고 유리를 잘라서 부스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간접 조명으로는 샤워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이렇게 끝에 LED 바를 넣어서 가장 중요한 큰 특징, 다운라이트나 6인치 매입 조명이 없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딱 보면 이 조도를 잘 계산함으로 인해서 정말 고급스러운, 그리고 내가 호텔에 와 있나? 라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컬러, 조명 이런 계획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우드 포인트를 주면서 확장이 아주 여러 군데 되었죠. 주방 확장, 거실 확장, 방 확장 등등 아주 공간을 재탄생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억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 집에 투자하기는 사실 많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그 똑같이 드는 돈에서 얼마나 더 라인 정리를 잘하고 얼마나 마감이 잘 되고 마감재를 좋은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인테리어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